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집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장치부터 살펴볼 건데요. DM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MA다 그러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한다 라는 거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 길이 있는데 입출력에 대한 내용을 메모리로 가져오고자 할 때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은 CPU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입출력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DMA 제어기가 입출력에 관여를 해서 이걸 메모리에다가 내용을 갖다 쓰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에서 수행되는 그런 방식을 DMA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에 관련된 것을 CPU는 DMA 제어기한테 권한을 줘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 그동안에 CPU는 입출력을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전반적인 CPU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이 끝났으면 어때요? CPU가 또 이 길을 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송이 끝나게 되면 CPU한테 우리 전송 끝났어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 신호를 뭘로 보내냐? 인터럽트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CPU가 끝났어 라고 물어보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다시 이제 CPU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처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PU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출력 장치가 나 메모리에 뭐 좀 갖다 쓸 게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입출력 장치가 DMA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럼 DMA는 CPU한테 그걸 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입출력 장치가 DMA한테 알리고 DMA는 CPU한테 이 상황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이제 넣을 건데 몇 번째에 넣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CPU는 이제 허가 그랬어 라고 하고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MA가 입출력 장치한테 번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메모리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을 하고 전송이 끝났으면 끝났다 라는 것을 DMA 제어기가 CPU한테 말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이클 스티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CPU가 어쩌다가 메모리에 내용을 써야 되는데 IO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IO한테 우선순위를 DMA 제어기한테 이제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채널에 대해서 볼까요? 네, 채널은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는 앞에서 한 것은 DMA 제어기 라고 하죠. 그 DMA를 구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CPU 도움 없이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DMA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널이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럭 멀티플렉서 이렇게 있습니다. 셀렉터다 그러면 이제 고속이 되는 것이고 고속이니까 어때요? 컨트롤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장치만 관여할 수가 있고 멀티플렉서는 이제 저속이면서 이제 여러 개, 느리니까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럭 멀티플렉스에다 고속인 여러 개를 제어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종류 이렇게 있군요 라고 살펴보고요. 자, 버퍼링과 스풀링을 우리가 비교해 볼 건데 스풀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쇄될 내용들을 스풀링이라는 곳에 이제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도 CPU가 모두 관여를 해야 되는데 프린터 속도 얼마나 느립니까? 그래서 중간에 스풀링이라는 곳에 두어가지고 인쇄할 파일을 다 넣어놓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프린터한테 이제 건네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입출력 장치와 CPU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스풀링 하면은 우리는 이제 프린터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버퍼링과 스프링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스풀링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프린터할 파일들을 대기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냐 운영체제 여러분 윈도우즈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기록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버퍼링이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이 되는 것이고, 자, 버퍼, 컨트롤 C, 컨트롤 V 어디 있다 나와요? 임시 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주기억 장치에 있습니다. 자, 스폴링은 다중 작업이다 라는 거죠. 다중 사용자. 한 대의 프린터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여러 개의 인쇄될 파일들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버퍼링은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생각을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여러 개 되나요? 내용이 최근에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죠. 그것처럼 단일 작업, 단일 사용자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를 보겠습니다. 버스는 어떤 선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길이 있듯이 어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연결선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 버스다, 외부 버스다 라고 있습니다. CPU 내에 존재하느냐, CPU 외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요. 또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실어 나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 정보를 실어 나르면 주소 버스, 데이터가 전달되면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이 전달되면 제어 버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의 종류 3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장치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이거를 본체와 연결을 시켜주고 또 데이터 전달과 제어 신호를 처리하게 되는 이런 장치를 입출력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서 뭔가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결을 할 때의 규칙이 있는데 IDE, EIDE, SCSI, ESDI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IDE는 2개의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가 있고 EID의 E는 확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개의 드라이브를 구성할 수가 있고 SCSI는 7개까지 연결을 합니다. ESDI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출제된 게 몇 개를 연결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한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만, 자격증 쪽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병렬 컴퓨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렬 처리다 라고 하는데요. 병렬 처리다 라고 한다면 복수의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거고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리 속도가 빠르다에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플린이 이제 병렬 컴퓨터를 분류를 했습니다. 명령의 흐름, 자료의 흐름을 고려해가지고 병렬 컴퓨터의 구조를 분류를 했는데 SISD, SIMD, MISD, MIMD로 분류를 했죠. S는 싱글, M은 멀티, I는 인스트럭션, D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ISD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뜻이죠. SIMD다 그러면 하나의 명령어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MISD다 라고 뭐겠습니까?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MIMD다 그럼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팽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컴퓨터의 구조에 따라서 WSBS, WPBS, WSBP, WPBP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W는 이제 워드 시리얼이 되고 그다음에 B는 비트 시리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를 이제 이렇게 병렬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WSBS다라고 한다면 WS입니다. 단어별 네,
다음에 비트별 순차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단어별 순차, 비트별 순차 처리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린에 대한 분류가 더 많이 나오고요. 병렬 컴퓨터를 꼭 풀린만 분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도 분류한 게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WPBS다 그러면 단어별 병렬, 그 다음에 이제 얘요 비트별 순차다라는 거죠. WSBP다 그럼 뭐겠습니까? 단어별 순차, 그 다음에 비트별 병렬이 되는 거고, WPBP다 그럼 단어별 병렬, 비트별 병렬 처리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기법인데요. 파이프라인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프라인 기법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명령어 하나, 명령어 두 개, 명령어 세 개, 명령어 네 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명령어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4단계, 2단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럼 훨씬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 어때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 수도관을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명령어가 처리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첩되게, 시간적으로 중첩되게 처리해서 전반적인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구조는 이제 구조를 갖지 않은 CPU를 개선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갖는 설계를 해서 약 4배의 성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우리 계산을 볼까요? 파이프라인 없을 때 소요시간 K 곱하기 N이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구현을 할 때 소요시간은 K 더하기 N-1이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각 단계를 처리하는 게 1마이크로세컨드다. 명령어가 100개가 있다. 그 명령은 4단계씩 구성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일단 100개가 있고 그 명령어 각 단계를 처리하는 시간이 1마이크로세컨드니까 어때요? 총 400마이크로세컨드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파이프라인 어때요? 4단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계, 2개, 3개, 4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이 단계가 각각 1이니까 얘가 어때요? 4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 얘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제 3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다 그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9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99 해서 103이다 라고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령어가 이제 여기가 쭈루루 100개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어때요? 이게 4가 되는 거죠. 이게 4개를 꾸며져 있으니까 4 곱하기 얘가 총 100개니까 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 곱하기 N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 4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구현은 이제 2단계, 4단계, 6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다 그러면 인출, 실행의 단계다 라고 볼 수 있고 4단계는 이제 명령어를 인출해서 그걸 해독을 했더니 오퍼랜드가 필요하다. 오퍼랜드를 인출해서 그러면 명령어 가져오고 해독하고 오퍼랜드 가져왔으니까 실행을 하겠다. 이런 4단계 방식이 있고요. 6단계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인출을 해서 해독을 하고 또 오퍼랜드를 계산하고 인출하고 그다음에 명령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6단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프라인 해저드다. 해저드는 방해하다. 성능을 저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저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다중 파이프라인에서 발생되는 기법이다. 기본적인 해결은 이제 지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기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파이프라인 기법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한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실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A의 결과를 가지고 B를 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이걸 지연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지연시켜서 얘가 B가 있게 처리하는 법이 자,
파이프라인 해저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프라인 해저드 요령에는 구조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제어 해저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조 해저드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자체가 이런 여러 개의 명령의 수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원 충돌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해저드다라고 하면 수행 중인 이전 명령어의 결과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전 명령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 데이터가 처리하는 거죠. 의존성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A는 B-C와 A는 C 플러스 D가 동시에 실행이 되면 어때요? 좀 힘들겠죠. B-C의 결과를 저장해야 되나? C 플러스 D의 결과를 저장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해저드가 되고, 제어 해저드는 이제 분기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분기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명령을 이미 다 해독을 해놨는데 go to 100 그러면 100번째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미 가져와서 해독한 것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제어 해저드다. 그래서 종류 3가지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구조적으로 해저드가 있는 것은 명령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데이터 해저드는 이제 지연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전방 전달, 제어 해저드는 이제 분기 예측을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더 발전된 개념의 슈퍼스칼라가 있습니다. 슈퍼스칼라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경우죠. 명령어를 이제 이렇게 2개씩 겹쳐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보다 어때요? 훨씬 더 발전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 처리기도 있습니다. 배열 처리기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연산기를 갖는 동기적인 병렬 처리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2가 되는 거고, 명령 해독, 제어는 제어 장치가 담당을 하고, P2들은 명령 해독 능력이 결여된 수동적 장치로서 명령 처리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벡터 계산, 행렬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자, 데이터 흐름 컴퓨터가 되는데, 기존의 폰 노이만형 제어 흐름 컴퓨터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에서 필요한 피연산자가 모두 준비가 되면 비로소 그 명령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명령어에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에 중점을 둔 컴퓨터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추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어 한번 살펴보면 벡터 프로세서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벡터 프로세서는 산술, 논리연산, 비교, 내적, 연산,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이런 벡터 연산 명령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된 처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톨릭 처리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흐름, 제어 흐름이 규칙적인 특징을 갖는 시스톨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처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CISC와 RISC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CISC보다는 RISC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명령어 수가 적다. 명령어 수가 적은 것은 이제 이미 다 해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지정 모두가 적다. 레지스터 수가 비교적 많다. 좋은 점이죠. 레지스터가 많으면 어때요?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고정 길이 명령어 형식입니다. 명령어 길이가 다 고정되기 때문에 어때요?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와이어드 제어 방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특징적이 있고요. 그럼 이제 CISC는 이것과 이제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변 길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구현하기가 힘들다 라는 거고,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다. 레지스터 수가 적다 라는 거, 명령 수가 많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